여러분, 혹시 문 하나 때문에 심장이 멈출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30년 만에 마주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살아있는 그 집. 오늘은 서진 씨가 문 앞에서 멈춰버린 순간부터 그 속에 숨겨진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골목 끝에 서서 낡은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로 빗방울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구두 끝을 적셨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이 문은 여전히 낡은 초록색이었습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에는 그 문이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냥 문만 열면 되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현재 39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인테리어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문 앞에서 얼어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서진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날씨를 알리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입원하셨어. 폐렴이래.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올 거야? 그 질문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이었습니다. 갈게요. 서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진은 우산을 더 깊이 눌러쓰고 대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화단이 있었고 녹슨 빨래 건조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에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름날 오후 마당에 쓰러진 화분들, 깨진 접시 조각이 흩어진 부엌 바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리던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 집 안엔 아직도 어린 내가 갇혀 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는 가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서진은 그것이 회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왜 맨날 미안하다고 해요? 며칠 전 동료 미나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커피 엎질렀다고 사과하고 회의 시간 늦은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하고. 미나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항상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것처럼.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열면 돼. 그냥 열기만 하면 돼. 그러나 손가락은 문에 닿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산이 기울어졌고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대문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병들었고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몸은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아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우산을 접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8살 여름 마루에 앉아있던 자신, 아버지의 고함 소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숨을 죽이던 자신.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병원에는 내일 가지.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빗속을 걷는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축 주택의 거실 설계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넓은 창을 원했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밝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창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선배, 미나가 책상 옆에 섰습니다. 손에 커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미나는 28살이었습니다. 1년 전 입사한 신입이었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별일 없었어. 서진은 다시 도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또 미안하다고 하려던 거죠? 뭐, 방금도 괜찮아 할 때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작게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을 시켰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어머니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병원 올 거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진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실례합니다. 옆 테이블에서 웨이터가 접시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웨이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건물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접시 깨지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기억 속에서 그 소리는 항상 다른 것들과 함께 왔습니다. 고함, 울음, 그리고 두려움. 10살 겨울이었습니다. 서진은 자기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
서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계세요? 회의 시작했어요. 아, 미안. 서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미안하다고 하시네. 미나는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진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설계안에 만족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 실장님, 역시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클라이언트는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껍데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잖아.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나는 괜찮아.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서진은 아파트에 돌아왔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아버지가 네 이야기 했어. 언제 올 거냐고. 꼭 보고 싶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그러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엄마한테, 나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어머니의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건 묻지 마. 묻지 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묻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도 묻지 말라고 해요?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난 일이야 다. 지난 일이야. 지나지 않았어요. 서진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집 문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접시 깨지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요. 침묵. 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요? 서진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잖아. 그걸로 됐어. 그게 괜찮은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병원 갈게.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보러 가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진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가야 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원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얀 벽, 형광등,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307호. 간호사가 알려준 병실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문 앞에 섰습니다. 또다시 문 앞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작았습니다. 2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정맥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까? 서진의 기억 속 아버지는 거대했습니다. 목소리는 천둥 같았고 주먹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이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많이 컸네. 어른이 다 됐어. 아버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컵을 들어 아버지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앉아라. 어머니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네 나이 때는 이미 장가들었는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늦게들 하더라. 뭐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아버지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자상한 아버지처럼.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고 싶었지. 아들이 보고 싶은 게 이상하냐? 보고 싶으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네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 바빠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두려워서 안 간 거예요. 어머니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서진아. 그만. 엄마, 서진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뭘? 제가 8살 때 여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만해.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지나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지난 일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니에요. 서진아.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제발. 그만해. 엄마도 기억하잖아요. 서진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 울던 거, 창문 닦으면서 울던 거, 나 다 봤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괜찮았어. 괜찮지 않았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는지 나 다 알아요. 소리 안 내려고 손으로 입 막고 우는 거, 내가 깰까봐 이불 속에서 몸 떠는 거 다 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30년 만에요?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서진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진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왜 그때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왜 도망 안 갔어요? 왜 나한테 괜찮다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더 무서웠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맞는 것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엄마가 더 무서웠어요. 서진아, 왜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내가 살아있지 않았어.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죽어 있었어. 숨만 쉬고 있었어. 그게 다였어.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근데 나도 무서웠어. 나도 어린애였어.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아남았잖아요. 서진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치유는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병실 밖 복도에서 어머니와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응, 뭐 드셨어요? 김밥.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너 혼자 먹어. 저는 먹었어요. 엄마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맙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가 국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른 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머니는 국을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뭐가? 죽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부터요? 아니, 처음엔 좋았어. 어머니는 보온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아버지도 처음엔 다른 사람이었어. 웃기도 잘 웃고 다정했어. 그럼 언제부터요? 네가 태어나고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 네 아버지 사업이 망했거든.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화를 냈어. 소리 지르는 정도였어. 그러다가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네가 5살 때였나 처음 손을 올렸어. 그때 나는 생각했지. 이번 한 번만이야. 힘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한 번이 아니었죠. 응.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됐어. 나는 도망가고 싶었어. 너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 왜 안 그러셨어요? 무서웠어. 어머니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네 아버지는 찾아올 거라고 협박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변명이라는 거. 하지만 그땐 정말 방법이 없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알아. 아버지보다 더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요? 나는 엄마였잖아.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나도 겁쟁이였어.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오래 그걸 몰랐어요. 엄마가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무서웠다는 거, 엄마도 아팠다는 거.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미나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선배, 요즘 좀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요. 조금 편해 보여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 안 하셨어요. 미나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네?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미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 오늘 저녁 뭐 드세요? 제가 사줄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 월급 받았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럼 고맙게 얻어먹을게. 좋아요. 미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올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서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배, 어디 가세요? 병원. 급한 일이 생겼어.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서진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할까? 용서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겠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호흡기는 여전히 코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네. 아버지는 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어.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알았으면 해서.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저 자신은 용서하려고요. 아버지는 서진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갇혀있던 나를 이제 놓아주려고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서진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느꼈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가슴도 편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 있겠다. 그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으로 겨울밤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 몇 명, 아버지의 오랜 친구 둘, 그리고 서진과 어머니. 서진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미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울어도 돼. 눈물이 안 나와요. 어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장례식이 끝난 뒤 서진과 어머니는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담벼락, 좁은 골목, 그리고 그 끝에 보이는 초록색 대문. 여기서 내릴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왜? 걸어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낡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화단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빨래 건조대는 여전히 녹슬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거실, 방 2개, 작은 부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침대,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달력. 서진은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8살 여름. 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 밖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소리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비쳤습니다. 이제 여긴 그냥 집이에요.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운 곳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집.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서진을 보았습니다. 이 집 팔 거야. 어디 가실 건데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살까 해. 서울로 올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돼. 당연하죠. 서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엄마랑 가까이 살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짐 정리는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옷, 낡은 그릇, 먼지 쌓인 책들. 서진은 자기 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진은 펼쳤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다. 아빠가 화를 냈다. 엄마가 울었다. 나는 무서웠다. 어린 글씨체였습니다. 서진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안녕.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행복하니? 서진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지만 서진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 엄마는요? 나도, 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살아볼게. 진짜 살아보세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그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미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배, 다녀오셨어요? 응,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 인테리어였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럽고 정확한 선이었습니다. 선배, 오늘 표정 정말 좋아 보여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뭔가 편해 보여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점심시간 서진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좋아하는 거요. 그럼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6시에 봐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서진과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맛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진아, 네. 고마워. 뭐가요? 그냥 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아파트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그 집 문 앞에서도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문을 넘은 건 발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서진은 어린 자신을 만났습니다. 8살 서진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와. 어린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무서워. 알아, 그래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어린 서진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은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볼게.